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대학기금 분석 시리즈 방송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대부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금리가 연 20% 초과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발의가 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연 60% 초과되는 대출이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20% 초과가 되면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불법 사금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원 연이자율이 229%입니다. 이런 대부업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 연 20% 초과되는 대출에 대해서 원금 이자 무효를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 무효 이자 기준이 60%에서 20%로 낮췄다. 이런 내용이 이제 대표 발의가 된 건데요.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 대부 시장 금융 공급 확대 병행돼야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신용자들이 사실상 제도권 내에서 금융 공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 이런 제도권 내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권 내 금융의 공급을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저신용자에게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조달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채무자에게 공급하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약 7에서 8% 금리로 이렇게 조달을 합니다. 조달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10% 이상의 금리로 이제 채무자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고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대부업체에서 은행권 차입 한도를 좀 확대해서 적용함으로 해서 조달금리 자체를 좀 낮춰서 일반 채무자에게 공급되는 금리도 좀 낮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병행돼야만 이런 금리 연 20% 초과 대출에 대해서 원금이자 무효 추진이 효과가 발휘될 수가 있지. 이것만 강조하고 나머지 합법적인 대부시장, 그러니까 제도, 제도권 내의 금융 공급 확대라든지 또 대부 업체에서의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현행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원금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도록 무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20% 이상 초과되면 이자가 무효고 60% 초과되면 원금까지 무효다. 이런 내용이 현행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각에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제도권 내의 금융,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캐피탈, 여기 제도권 내의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그런 저신용자죠. 그래서 이런 저신용자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20% 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 원금 이자 모두 무효를 하는 이런 처벌 강화만으로 이들을 합법 시장으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제도권 내에 금융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권 내에서 밀려난 수요가 불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이런 채무자들,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은행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저신용자 차주에 대해서 뭔가 기준도
완화를 하고 또 한도도 좀 확대를 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는 이런 처벌 강화만으로 해서 이런 저신용자를 이런 제도권 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제도권으로 꼽히는 대부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연 7, 8% 수준으로 자금 조달해서 10%대로 대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 초과되면 현재는 현재 현행법은 이자가 무효니까요. 그래서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은행 차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 은행 차입이 허용되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대학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이런 우수 대부업체에 적용했던 은행 차입 허용을 지금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여전히 이제 대부업체는 세도약기금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이 은행 차입 허용의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자기들이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여전히 세도약기금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입가율 현실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계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구제 장치 강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이 합법적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 확대가 병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제도권 내의 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저축은행 이쪽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주들, 저신용자들이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게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차입 한도 이거를 확대해서 조달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채무자들에게 금리를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 사금융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250만 원 빌려주고 월 50만 원을 떼간다. 아직도 이런 대부업체가 있다니 이런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250만 원에서 월 50만 원 떼간다고 하면 월 금리로 치면 20%가 되고요. 연간 기준으로 연금리로 따지면 240%가 됩니다. 이런 대부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변종 차량 담보 대출 소비자 경보해서 연이자율이 최고 229%, 피해자 절반이 30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변종 차량 담보 대출 이게 뭐냐면 30대들이 이제 주로 피해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리스 차량이라든지 할부금융 차량들을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리스 차량이라든지 할부금융 차량을 담보로 하면 이게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리스 회사죠. 그거를 담보로 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할부금융 차량을 또 담보로 했다. 그러면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이거를 담보로 하면 이것도 역시 저당 목적물 은닉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리스 차량이라든지 할부금융 차량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불법 사금융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 차량 담보 대출 250만 원 빌려주고 선이자 4만 원대고 또 차량 주차 비용 또 출장비 이동비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해서 한 47만 원 정도를 이렇게 떼갑니다. 떼가면 47만 원 떼가면 이걸 연이자로 환산하면 약 225%에서 229%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리가 60%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 모두가 무효잖아요. 이제 이번에
20% 초과되면 원금이자 다 무효로 한다는 발의가 됐지만 이게 실행이 되려면 금년 하반기 한 10월, 11월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은 60% 이상 초과하면 원금이자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바로 서민금융지원센터 보시면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뚝,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다. 이런 거. 자,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센터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4월 초에 이렇게 방송을 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센터 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쪽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이 있고요. 전화 연락처 다 있습니다. 인천이 있고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면 실제로 추심이 중단되는 사례, 무효된 사례, 여러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 추심을 받거나 불법 대출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센터에 내방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금리가 연 20% 초과되는 대출에 대해서 원금이자 무효를 추진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 그래서 실행은 10월 정도 제 예감입니다만 그때쯤부터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법 사금융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여러분들이 내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